전일 이러한 기사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2030년 무인 공장을 도입을 한다. 자, 사람이 없이 기계만으로 생산이 되는 공장을 만들겠다. 자, 스마트 팩토리, 로봇 사업이 떠오르는 그런 기사 제목이죠.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강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원래는 태스크포스로 있었던 이 로봇 부분을 작년 말에 사업으로 격상시켰고요. 올해 들어서 CES에서도 다양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였죠. 본격적으로 이 로봇 사업에 고삐를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최근에 좀 뜸했죠. 자, 하지만 그러다가 전일 이 로봇 관련 사업에 대한 기사 플로우가 또다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2030년 무인 공장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이 로봇 사업과는 무엇이 다른지, 자,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본문 내용을 살펴볼게요. 2030년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한다.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린다는 계획이다. 당연하겠죠. 자, 중요한 부분 이렇게 붉은색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구인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국가죠. 자,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이미 한 명을 밑돈 지 오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구학자 중에서는 2100년 이후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사라질 수가 있다. 앨런 머스크도 그런 말을 했었죠. 물론 그것은 너무나 비관적인 전망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생산 가능 인구가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 도입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인 공장을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빨리 해야겠네 라고 서두른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내 대기업 사이에서 무인 공장 도입 논의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에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의 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 말부터 이 로봇 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뉴스 플로우를 살펴보면 산업용 로봇보다는 휴머노이드, 즉 서비스용 로봇이었습니다. 자, 사람의 가사일을 도와준다든지 뭔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로봇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나온 이 로봇 기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이와 관련된 로봇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산업용 로봇이죠. 로봇 시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산업용, 서비스용, 의료용. 산업용과 서비스용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의료용 같은 경우에는 수술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각자의 이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산업용 로봇이 가장 크죠. 서비스용 로봇과 의료용 로봇을 합친 규모보다도 훨씬 큰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보시면은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단 성장률, CAGR이 연평균 성장률이죠.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가장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용 로봇이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에서 봤었던, 내지는 영화에서 봤었던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 가사일을 해주고 서빙을 해주고 배송을 해주는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성장성이 무궁무진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큰 시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 상업성을 갖추기 위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한 단가 인하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서비스용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은 무궁무진하지만 대신에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용 로봇보다는 구조가 좀 단순하죠.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서비스용 로봇보다는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상용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를 수가 있다. 즉,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의미 있게 찍히는 시기가 빠를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산업용 로봇의 핵심 밸류 체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유사합니다.
인지, 판단, 구동 이 세 가지 프로세스로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센서가 필요하겠죠. 라이다나 레이더. 근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보다는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업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정도를 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판단입니다. 판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AI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는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그렇게 고도화된 AI는 필요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해외 업체들이 주로 생산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동이겠죠.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기기를 잘 만드는 편이니까요. 자, 그래서 인지하고 판단하고 이걸 바탕으로 구동을 하는데 핵심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어 컨트롤러와 구동 액추에이터입니다. 제어 컨트롤러는 모션 제어기와 드라이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작업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에 따라 목표값이 정해지면은 그 목표값은 이동 범위, 그 다음에 어떤 모션을 취하는지, 자, 그 정도겠죠? 그 목표값을 받아가지고 제어 컨트롤러, 이것이 구동 액추에이터한테 전달을 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구동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와 감속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당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수행하는, 자,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밸류 체인에서 과연 이 제어 컨트롤러와 구동 액추에이터 관련된 그런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용 로봇 관련주입니다. 라운테크부터 해성 TPC까지 총 한 12개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부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산업용 로봇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은 산업용도 만들고 서비스도 만드는지 그리고 산업용, 서비스용, 의료용 전체의 이 로봇 관련 분야를 다 아우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라운테크와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용 진공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반도체 장비 업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진공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 중에서 단 3개 업체만 생산 가능한 개별 제어 4암 구조의 7축 로봇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자,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 매출액에서 반도체 웨이퍼 이성 로봇 매출 비중이 큰 편입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진공 로봇을 만드는데 최근에는 무인 운반차, 자율이동 로봇 등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 진공 로봇을 가장 최초로 양산한 기업인데 2012년부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요 고객사가 또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T-로보틱스는 엔드 유저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와 거래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로보스타, 로보티즈 같은 기업이 있는데 산업용 제조 이송 로봇, 그 다음에 로봇 관절 액추에이터 등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두 업체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에서 투자를 한 바 있죠. 그리고 휴림 로봇입니다. 이 로봇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대장주의 기준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M&A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가장 많이 부각을 받은 업체가 휴림 로봇입니다. 근데 사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숫자로 나오진 않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유일 로보틱스인데 올 들어서 상장한 업체죠. 로봇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로봇을 주요 비즈니스로 표방하는 업체 중에서는 그나마 유일하게 숫자가 좀 나오는 업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RS 오토메이션이 있어요. 이 기업은 인코더, 네트워크 모션 컨트롤러 등 로봇 모션 제어 기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인코더가 뭐냐면은 로봇팔의 관절 부위에 들어가는 초정밀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25비트급 인코더를 RS 오토메이션이 개발을 했는데 이게 3355만 분의 1도까지 쪼개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RS 오토메이션 입장에서는 이게 세계 최초로 자신들이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이 기업이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숫자는 안 나오는데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와 로봇 전용 제어기 로봇 컨트롤러를 공동 개발을 했고요. 삼성에서 분사하는 로봇 기업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삼성이 뭔가 사업을 강화한다, 로봇 사업을 강화한다라고 한다면 꼭 살펴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사실 이 산업용보다는 서비스용 로봇에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했고요. 감속기, 구동기, 인코더 제어기 등 핵심 부품을 내재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스팟과 같은 사적 보행 로봇을 개발을 했고 내년에 상용화를 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상용화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SPG 있죠. 산업용, 가전기기용, 의료기기용, 감속기, 모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서비스, 산업, 의료 모든 전반에 걸쳐서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증시에서는 그냥 가전기기, 산업용 자, 그 정도 부품 업체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진에스텍, 우린 PTS, 해성T PC처럼 모션 제어기, 감속기 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업용 로봇 관련주 실적 전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을 했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영업이익 매출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당연히 2022년과 2023년은 증권사의 컨센서스 수치겠죠. 그리고 주가와 52주 최고가 대비 얼만큼 빠졌는지 그 부분도 함께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중에서 의미 있는 숫자를 기록하는 기업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2021년 기준 영업이익을 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는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수치가 상당히 작습니다. 유일하게 규모가 좀 큰 기업은 SPG를 들 수 있겠네요. 2021년 기준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보시면 2022년에는 3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3,200억입니다. 즉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정말 시장에서 이 로봇 주식이다 라고 인식을 한다면 10배 정도의 멀티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도 괜찮고. 근데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산업용 기계나 가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업체다. 자, 그 정도로만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 이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도 SPG 다음으로 의미 있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이 로봇 장비를 납품하는 특히나 이 웨이퍼 이성 로봇 비중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공장도 많이 짓고 반도체 시설 투자도 많이 하지만 점점 자동화에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아직 적자입니다. 자, 하지만 2022년과 2023년으로 갈수록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52주 최고가 대비 유일하게 상당히 좀 견조한 편입니다.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 40% 정도 빠진 상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근 주가가 최고가입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리서치 아름이라는 곳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 부분이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본 기준이 삼성전자가 이 산업용 로봇을 강화한다. 자, 그런 차원이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거래하는 기업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PG, 그다음에 유일로보틱스, 라운테크, T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자,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에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죠. 자, 근데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은 도입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가 2023년에 땡 하면 무인 공장으로 100% 전환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로봇 비중을 늘리겠죠.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고 생산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본 다음에 2030년에 완전히 100% 전환을 하겠다. 자, 이런 계획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먼 미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봐야 된다. 특히나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용 로봇과 달리 바로 이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잘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추진을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전반으로 이 무인 로봇 시스템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미 있는 실적주는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나 2030년까지 이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이 2030년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현재로서는 테마주 성격이 강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성장주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